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결혼한다고 작은 아빠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시간 좀 내봐. 그렇잖아도 작은 아빠한테 하영이 한번 소개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상견례 전에 식사 한번 했으면 했거든. 근데 작은 엄마도 같이 나오는 거죠? 제 입에서 작은엄마라는 단어가 새어나오자 보일 듯 말 듯 엄마가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네가 바깥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또 한 소리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알겠어요. 밥값은 제가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작은아빠랑 진짜 성격도 다르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풀쑥풀쑥 내뱉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항상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네 작은엄마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작은엄마 없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말 실수라도 할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할 생각해. 엄마가 다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가족은 작은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인 작은아빠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작은아빠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작은아빠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모두 했을 정도였고 작은아빠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부모님이 꽤 많은 돈을 보태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엄마가 작은아빠를 키우다시피 했다 보니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작은아빠는 엄마에게 참 잘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참 바쁘게 살았다고 했는데요. 명문대에 들어갔다 보니 과외 아르바이트를 쉼없이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취업을 해서는 엄마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다 줄 정도로 작은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아빠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부모님이 적극 응원을 해주셨답니다. 부모님이 작은아빠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유는 작은아빠가 워낙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 사업도 성공하리라고 확신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역시나 작은아빠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주기도 하셨다는데요. 엄마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잘 모아놨다가 작은아빠 결혼식 때 부모님 돈까지 보태서 작은아빠에게 돌려드렸다네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작은아빠는 다들 감탄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빠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가 않았는데요. 작은엄마는 작은아빠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작은엄마의 성격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우선 작은아빠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쓰려고 하면 방귀를 들고 나섰습니다. 작은엄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게도 참 잘했어요. 문제는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나가고 사촌동생을 출산하면서 작은엄마가 변해갔는데요. 착한 작은아빠가 자식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약점 삼아 작은아빠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사촌동생 유성이가 태어나고부터 작은엄마가 거의 막무가내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 작은아빠와 싸우는 날이 많아졌는데 어느 날은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작은아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작은아빠가 엄마에게 꽤 큰 돈을 드렸어요. 작은아빠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자주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사주셨거든요. 하지만 작은엄마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엄마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넣어뒀다가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저한테는 두 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예전에 형수님이 형님 몰래 돈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잖아요. 형수님 덕분에 잘 자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러면 동서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작은엄마가 손사래를 치면서 입을 뗐어요. 형님, 누가 보면 제가 못 받게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고 식사를 하는 내내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은엄마 성격이 술만 들어가면 불만을 토해내곤 했기에 엄마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은 가족 모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작은엄마가 술을 시켰고 작은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당신 오늘 술 안 마시기로 약속하고 나왔잖아. 형님 생신인데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이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하면 이 술은 서비스란 말이야. 공짜인데 아깝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럼 그냥 가지고 가서 나중에 집에서 마시자. 안주도 좋은데 여기서 마시면 좋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계신데 당신 자꾸 이럴 거야? 작은엄마가 작은아빠를 셀쭉 날카롭게 흘겨봤는데 그 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작은아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당부를 했어요. 여보, 그럼 오늘은 진짜 조금만 마시자. 알았지? 글쎄 알았다니까. 작은엄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부모님에게 술을 건넸지만 두 분이 싫다고 손을 내저으며 도리지를 쳤습니다. 두 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작은엄마는 특히나 술이 들어가면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중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었기에 작은엄마가 술만 마시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도 작은엄마는 안 왔으면 하고 바랐지만 작은엄마가 악착같이 따라 나왔고 나중에는 또다시 술을 시켜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만 마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쯤에서는 소주를 2병이나 마셨지만 작은엄마 정신은 멀쩡해 보였어요. 워낙 술을 잘 마시다 보니 소주 2병은 거뜬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작은엄마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도 말은 또렷이 하고 있었기에 술의 힘을 빌려 불만을 토해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작은엄마가 엄마를 향해 입을 뗐거든요. 형님은 진짜 좋겠어요.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동생이 어딨겠어요? 누가 형수님 생일이라고 몇백만 원씩을 드리겠어요. 작은엄마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작은아빠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작은엄마를 말렸어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형님이랑 형수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형님이랑 형수님이 아무리 잘해줬어도 당신을 낳아준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준 것 뿐이잖아.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께는 더 많이 드리는데 내가 두 분한테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낳아주신 분이고 형님이랑 형수님은 그냥 형제관계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이 대우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이러려고 유성이랑 유정이 장모님께 맡기고 왔던 거구나. 그때쯤 작은아빠는 노여움으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노여움이라는 표현보다는 결혼에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절망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아빠가 버럭 외치자 작은엄마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그거야 밥을 편하게 먹으려고 그랬던 것뿐인데 왜 시비 걸고 난리야?
당신은 사업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것도 그래. 당신이 힘들다고 노래를 불러서 장모님이 거진 매일같이 와서 봐주고 계시잖아. 그것뿐만이야? 집안 살림해주는 가사 도우미 이모님까지 불러줬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잖아. 장모님께도 매달 몇백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한번 불만 제기한 적 있었어? 근데 우리 형수님 생일날 고작 300만 원 드린 게 그렇게 불만이야? 거기다 월급쟁이는 싫다고 사업하는 나를 선택해서 결혼한 거라며. 그날은 작은아빠도 지지 않고 몰아붙였는데요. 갑자기 작은엄마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펑펑 눈물을 쏟다가는 순식간에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됐고 엄마가 작은아빠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는 괜찮으니까 얼른 따라가 보세요. 아닙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하느라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없어서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서방님, 유성이 유정이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참고 살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약점 삼아서 저러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자식 때문에 제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저러는 겁니다. 작은아빠가 연거푸 술을 들이켰는데요. 아버지는 그저 허공만 바라본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작은아빠는 눈물까지 흘리다 돌아갔는데요. 다음날 엄마가 작은아빠 몰래 작은엄마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엄마와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작은아빠만 집에 들러서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으니까요. 명절날도 작은아빠는 작은엄마 본가로 갔기에 우리끼리 차례를 지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에는 작은엄마가 반드시 참석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먼저 와서 음식하는 것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물론 엄마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만을 표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명절에도 오지 않던 작은엄마가 제사 때마다 참석을 하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엄마, 작은엄마는 제사 때 왜 오는 거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라 오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명절 때는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제사 때만 딱 참석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렇죠. 전에 네 작은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사돈어르신이 점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던데 그 점쟁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부모님 제사에는 참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잖니. 그래서 꼬박꼬박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점쟁이 말을 듣고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 작은아빠 사업이 더 승승장구를 한다고 했다나 뭐래나. 아무튼 그런 말을 하긴 했었어. 그럼 미리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돕고 하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돕고 음식만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그것도 점쟁이가 제사 음식 싸가서 맛있게 먹어야 좋다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모양이야. 네 작은엄마가 음식하는 거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니까 너는 절대 내색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작은엄마를 마주하는 날이면 참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을 앞두고 작은아빠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여자친구 하영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워낙 싹싹한 성격에 순해 보이는 인상이다 보니 부모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어요. 사실 작은아빠를 결혼시키고 난 뒤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지라 며느리감은 무던한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셨으니까요. 그렇게 작은아빠 작은엄마와 식사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하영이가 워낙 센스가 있다 보니 작은엄마가 많이 젊어 보인다는 둥 미인이시라는 둥 칭찬을 해드리자 그날은 작은엄마도 으쓱해진 채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하영이에게는 작은엄마가 까칠하다는 정도로만 말을 한 채 작은엄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 어줍잖은 생각으로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 치부하고 말았으니까요. 암튼 하영이 덕분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하영이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버님과 작은아버님 우애가 너무 좋으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도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우애가 아주 깊긴 하죠. 작은엄마 말에는 어딘가 뼈가 들어있는 말투였지만 워낙 밝기만 했던 하영이가 더욱 신난 목소리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작은아버님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시작하게 돼서 부모님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시작하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봤기에 가족들 모두 숨을 죽인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하영이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것인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작은엄마가 다그치듯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하영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마 우리 남편이 저 몰래 서준이한테 집이라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나만 속이고 있었던 거고요? 동서, 오해나지 말고 우선 우리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 몰래 서준이한테 집을 사준 건 맞다는 거네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서랑 서방님이 결혼하기 전 일인데 말이야. 그때는 서방님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면서 서준이 아빠 이름으로 괜찮은 곳에 집을 하나 사줬거든.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아빠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난 뒤 투자 개념으로 아파트를 사뒀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다 보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분 도움으로 집과 상가를 구매하던 중 아버지 명의로 하나 더 사드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아빠를 도와드릴 요량으로 아버지 명의로 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아빠가 부모님에게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으로 주라고 했답니다. 아마도 작은아빠 입장에서는 그동안 키워주신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작은엄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영이가 그 사실을 꺼냈고 작은엄마가 발작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고 사기 집단이네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집은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드렸던 거라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그때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은아빠가 하영이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역시나 작은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값이 얼만데 상관을 하지 말라니. 두 분 잘 들으세요. 그거 이 사람 해준 거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래놓고 며느리한텐 집해 간다고 유세를 떨었던 거네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작은엄마 목소리에서 살기마저 느껴졌기에 우리 모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작은엄마가 하영이에게 외쳤습니다. 하영아, 너 잘 들어. 내가 보니까 서준이한테 집이 있어서 결혼한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집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치만 결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이런 사기나 치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너 나한테 감사해야겠다. 암튼 난 절대 집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작은엄마가 백을 들고 그곳을 나가버렸고 작은아빠가 그 식당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부모님께 사죄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방님 마음 잘 아니까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하영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형님이랑 형수님, 그리고 서준이는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아빠가 하영이에게도 마음을 담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파혼을 당할 것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난장판이 일어났는데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잠시 후 하영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하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 씨, 오늘은 나 혼자 갈게. 서준 씨는 부모님 챙겨야 하잖아. 그럼 그럴래? 오늘 정말 미안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 하영이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 채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서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자친구 하영이 같은 사람을 살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요. 멍이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엄마가 들어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아파트는 작은 아빠가 사준 건 맞으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그냥 하영이랑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다 그 아파트 때문이란 생각이 들면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어차피 우리 것도 아닌데 그냥 돌려주고 끝내자고요. 사실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하영이한테 헤어지자고 연락이 온 거니? 그 난장판이 났는데 저랑 결혼할 엄두가 나겠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하긴 그 난장판 속에서 결혼할 엄두가 안 나긴 하겠지. 거기다 하영이 아버님은 가족 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분이다 보니 결혼은 더욱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눈물을 쏟고 있자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시다가 나가셨는데요. 사실 막장 집안도 이런 막장 집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영이가 헤어지자는 연락을 할까 싶어 제가 휴대폰을 꺼놓은 채 홀로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준아, 너 왜 휴대폰 꺼놨어? 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영이가 찾아왔잖니. 네? 하영이가요? 아유, 술 냄새. 밤새 술 마신 거야? 거실에서 하영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충 머리만 빗고 나와봐. 엄마 말에 대충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더니 하영이가 싱긋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서준 씨,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걱정돼서 왔잖아. 괜찮은 거야? 왜 찾아온 건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하영이가 무슨 소리를 하냐며 물었습니다. 왜 찾아왔냐니? 오늘 내 친구 결혼식에 가기로 했잖아. 친한 친구라 내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네. 근데 난 하영이 너가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아니, 어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작은 어머님이랑 함께 살 것도 아닌데 서준 씨랑 왜 헤어지겠어? 하영이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고 순간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던 엄마가 눈물을 훔쳤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우리 결혼하게 되면 집은 전세로 시작할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어제 다 들었잖아. 그래서 어제 내내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이 모은 돈이 적진 않으니까 그걸로 작은 전셋집 하나 얻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너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영이가 어찌나 해맑게 말을 하던지 제가 당황한 채 다시 물었는데요. 글쎄, 엄마 아버지는 그냥 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니까 둘이 슬슬 알아보면 되지 뭐. 그나저나 빨리 준비하고 나와. 이러다 결혼식에 늦겠어. 오늘은 내가 축사도 한다고 했잖아. 알았어.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 욕실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하영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멀끔하게 준비하고 거실로 나가자 하영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또다시 울컥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고 말았는데요. 제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본 하영이가 혀를 찼습니다. 내가 남자친구 엄청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찐빵 같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얼른 가자. 어머님, 아버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영이가 그 어느 때보다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요. 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내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자랑을 했기에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하영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고요. 얼마 뒤 상견례 때는 부모님이 사과를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얘들은 전세 하나 얻을 형편이 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우리 때는 그런 돈이 없어서 하영이 낳고도 단칸방에서 살았는걸요. 그거에 비하면 애들은 아주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아들, 딸 결혼할 때 집을 척척 사주는 부모들도 많던데 우리같이 서민들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서준이나 사돈 두 분처럼 좋은 분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안심이 될 뿐입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의 말에 부모님이 큰 감동을 받았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좋은 분들이다 보니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작은 아빠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아파트 사건 이후로 작은 엄마는 완전히 연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리 결혼식에도 작은 엄마는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엄마가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요. 아내가 문을 열어줬지만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만 쏟고 있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다니. 내가 열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님,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아내가 냉장고에서 급히 물을 꺼내서 엄마에게 건넸더니 단숨에 물을 들이키던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 다녀왔거든. 혹시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작은아빠가 쓰러졌어. 네? 작은아버님께서요?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놀란 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빠가 쓰러지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갔더니 간 수치가 안 좋다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 들어보니 그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셔댔던 모양이야. 작은아빠 술 못 마시잖아요.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소가리를 했던 모양이야. 네? 소송이라니요? 작은아빠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하던데 친생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하던데. 아, 혹시 친생 부인의 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법대를 졸업했다 보니 한 번에 알아듣고 되물었는데요. 엄마가 무릎을 탁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친생 부인의 소인갑 그거 말이다. 그걸 해야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잖니. 친자관계를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는 뭐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유성이 유정이가 네 작은아빠 친자가 아니라는 말인 거지. 네? 친자가 아니라니요? 그럴 리가요. 순간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기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둘 다 네 작은아빠 친자가 아니라잖니. 한마디로 네 작은엄마가 바람을 피웠다지 뭐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딨다니.
아니, 어떻게 둘 다 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글쎄, 둘 다 그렇다고 하는구나. 엄마가 눈물을 훔치다가는 작은아빠 이야기를 전달해줬습니다. 네 작은아빠가 하는 말이 2달 전쯤 동서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더란다. 동서라고 하면 작은엄마 여동생의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알고 보니 그 동서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데 친자 확인을 해봤더니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네 작은아빠한테도 찾아와서는 형님도 꼭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들은 얘기가 워낙 많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작은엄마가 우겨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조금 이상하긴 했다는 거야. 그때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기에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했다는데 그 동서라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걸리는 게 많더라는 거야. 사실 그동안 우리도 분란 일으킬까봐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유성이 유정이 둘 다 네 작은아빠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긴 했거든.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모양인데 세상에나 둘 다 친자가 아니라고 나갔다잖니.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겠니 그래. 그래서 그 친생 뭐라고 했더라? 친생 부인의 소요. 그래 그거.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다지 뭐니. 다행히 모든 명의가 네 작은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는데 네 작은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니 그래. 작은아빠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지금은 안정을 취해서 많이 좋아진 모양이야. 엄마 얼굴에도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은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래놓고는 어쩜 그리도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결국 얼마 뒤 2사람은 이혼을 했고 오히려 작은엄마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서 울며불며 빌어댔다네요. 형님, 아주버님,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와중에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서방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참회하면서 살아. 잘못했어요. 그래도 지금껏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2분이 그 이한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낯짝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눈앞에서 꺼져. 엄마가 분노한 채 작은엄마를 내쫓아버렸답니다. 아빠 말로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 작은아빠는 이혼을 했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져 갔습니다. 그동안 작은엄마의 악행으로 인해 유성이 유정이에게 별다른 정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아내는 임신을 했고 출산까지 해서 얼마 뒤 돌잔치를 했는데요. 그날 작은아빠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모님의 사촌 여동생이 작은아빠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얼마 뒤 둘은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장모님의 사촌 여동생이긴 했지만 사촌 여동생도 늦둥이다 보니 작은아빠보다 3살 어렸기에 둘이 잘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기에 그 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요. 늦은 나이에 만나긴 했지만 둘은 서로에게 금방 빠져들었고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이모랑 작은아버님이랑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 근데 우리 이모가 눈이 엄청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노처녀였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태 솔로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건 전에도 장모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암튼 그렇게 모태 솔로로 지낸 사람이 지금 큰일을 벌였다고 하네. 큰일이라니?
설마 두 분이 헤어지신 거야? 아니, 지금 이모가 임신을 한 상태래. 뭐? 임신? 진짜 임신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지금 가족들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오히려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라니? 평생 노처녀로 살 줄 알았던 이모가 임신까지 했다고 기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잖아. 아내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얼마 뒤 두 사람은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고 깨볶는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작은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작은아빠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전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출산하자마자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작은아빠와 유전자가 일치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유전자 검사한 것을 보고 난 뒤 부모님이 눈물까지 흘렸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여전히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두 분이 또다시 둘째를 임신했다는 말에 엄마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다네요. 얼마 전 본가에 갔더니 작은아빠 작은엄마까지 와 계셨는데요. 결혼 전 문제가 됐던 그 집을 우리 부부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집은 서준이 니들 집이 맞아.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야 돌려주게 돼서 미안하다. 작은아빠,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걸요. 니들도 둘째 가지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사는 집보다는 그 집 평수가 더 넓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맞아. 내가 들어보니까 원래가 서준이 주려고 했던 거라고 하던데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계셨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텐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주버님 형님, 이 사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 이렇게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 이 사람이 벌어서 마련한 건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항상 두 분께 감사할 따름인걸요? 작은엄마의 말에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며칠 전 작은아빠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감이 교차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비록 힘든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이제라도 행복을 되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